일단 산만한 아이들은 ADHD 아이들은 쓰기를 정말 힘들어합니다. 영어를 쓰려고 한다 하면 아이는 정말 기겁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기를 싫어하던 세모도 어느새 이만큼 쓰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서비너스입니다. 네, 저희 에이플 스터디 방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두 번째 책을 집필을 하고 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산만한 아이의 학습법에 대한 책입니다. 네, 세모와 5년 동안 집 공부를 해왔던 그리고 어려움들을 극복해왔던 과정과 학교에서 봤던 산만한 아이들의 특징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겪는 학습적인 어려움, 평가까지 다 담아낸 책이 될 건데요. 에이플 스터디 방에서 제가 똑같이 고민했던 그리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세모는 글씨를 너무너무 쓰기 싫어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세모가 영어를 또 많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어 쓰기는 더 싫어했던 거죠. 한글 쓰기는 좀 됐었는데 영어 쓰기는 정말 늦어서 제가 초1 때 어떤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 나와서 막 일기도 쓰고 한다는데 저희 아이는 지금 단어도 못 쓰니까 굉장히 많이 불안했어요. 저도 영어 전공자기도 하고 영어 교사인데 정작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도 본인이 싫어하니까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이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문장을 쓸 정도로 본인이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문장을 어느 정도 받아쓰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조금은 나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을까 그 해결책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고민이 이거였어요. 저희 아이는 글씨 쓰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대충 눈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단어 외우기를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쓰면서 외우기를 싫어하고 눈으로 대충 보고 다 외웠다고 한다. 정확한 스펠링 외우기가 어렵고 문장을 써보기도 엄두가 안 난다고 해요. 네, 일단 산만한 아이들은 ADHD 아이들은 쓰기를 정말 힘들어합니다. 언어 발달 중에서도 쓰기는 가장 나중에 발달하는 과업이에요. 그만큼 쓰기는 아이가 준비가 될 때 쓰게 되어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한글도 아마 쓰기가 어려웠을 텐데 영어를 쓰려고 한다 하면 아이는 정말 기겁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기를 싫어하던 세모도 어느새 이만큼 쓰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싫어하는 일일수록 아주 작고 쉽게 시작하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모야, 네가 문장은 쓸 수도 없지만 단어 하나는 쓸 수 있잖아. 그치? 이 정도의 과제로 주셔야 돼요. 단어도 못 쓰는 친구다. 알파벳 A부터 Z까지는 쓸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쓰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쓰기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이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세모는 초2 때까지만 해도 영어 단어를 쓰라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럼 열심히 들어보자 해서 인풋을 더 많은 시기를 가졌고 초2 때까지는 계속 영어책을 읽어주고 리딩 앤 프로그램을 했었고 넷플릭스에서 영어 영상을 보고 그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모야 이제 초3이다. 영어 과목이 시작이 됐다 학교에서. 우리 이제 영어를 써보긴 해야 된다. 너 이제 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영어 공책을 사서 단어 쓰기를 하나씩 해봤더니 영어 공책 이 줄에 원래 쓰지를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쓰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아이들마다 걷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쓰는 시기도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초1도 되기 전에 영어를 쓰겠죠. 저희 둘째가 정말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쓰는 것을 좋아해요. 이게 소근육 발달이 훨씬 빠른 경우인데요. 지금 만 4세인데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여기 캐나다에 와서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사실 쓰는 과업 자체가 세모는 굉장히 한글 쓰기도 늦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마다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자꾸 왜 안 쓰냐 써야 된다 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마치 아직 걸을 준비가 안 된 아이에게 이제 빨리 걸어야 된다 하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16개월이든 시기가 되면 다 걷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너무 기다려주지 못하고 빨리 재촉을 했을 때 아이는 걷기가 더 두려워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쓰기도 너무 빠르게 강요를 하시면 아이가 더 나는 못 쓰는 아이다 해서 안 쓰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아이가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발달되었는가 그 정도의 그거를 관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영어 단어 암기는 사실 시간 간격을 두고 자주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아이에게 단어 암기 루틴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첫째, 제가 했던 방법은 이거였어요. 일단 영어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먼저 기본적으로 아이가 알기를 바랬고, 그래서 부터 Z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애플만 외우다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단어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믹스돼서 이렇게 있는 교과서 영어 하루 10분
정말 하루 10분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샀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은 여기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차례대로 나와 있고요. 5개씩 한 페이지예요. 처음에는 이 10개를 써보자 했더니 절대 싫대요. 그래서 그러면 5개 어때? 그랬더니 5개도 싫대요. 그래서 처음 3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한쪽씩 5개를 쓰는 게 하루의 과제였어요. 루틴을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이다. 그럼 월요일에 이 5개를 씁니다. 그리고 화요일 단어 5개를 쓰고 월요일에 단어를 썼죠. 그러면 5개 중에서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쉽게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너가 골라봐. 단어 1개 너가 골라봐. 그거 시험 보자. 그러면 아이가 5개 외우자고 하면 5개를 다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외우겠다고 한 거 1개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개를 외워서 받아쓰기를 해요. 그리고 화요일이 됐죠? 그럼 화요일 단어 5개 쓰고 그 중에 1개 자기가 정한 거 받아쓰기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봤던 걸 복습하는데 이 5개 중에서 다시 시험을 볼 거다. 그러면 어제 골랐던 단어 말고 다른 거 1개 골라봐. 해서 1개를 또 추가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월요일 단어 하나, 화요일 단어 새로 외운 거 하나, 그리고 월요일 단어 중에서 다른 거 하나. 벌써 이틀 만에 3개 외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누적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요일에도 수요일 단어 5개 쓰고 1개 받아쓰기 하고 화요일 거에서 1개 받아쓰기 하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까지 가면 아이가 5개씩 5일, 25개의 단어를 써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루틴에서 언제까지 1개씩 해요? 이러실 텐데요. 언젠가는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1개도 안 하고 무조건 5개 다 보자 하면 이거 얼마 못 갈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까지 와서 목요일에 썼던 단어까지 하나씩 2개씩 뭐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엔 월화수목금에 썼던 단어들을 총 25개를 쭉 외워보고 그 중에서 아이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25개나 된다. 다 못할 거다. 그 중에 5개를 받아쓰기를 보자. 해서 자기가 고른 5개, 일주일 동안 외웠던 것 중에서 5개, 자신 있는 거 아마 가장 짧은 거 고를 겁니다.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시고 성공 경험을 만들어 주세요. 5개를 맞았다. 내가 고른 단어 스펠링 다 맞았네? 그럼 암기에 대한 경험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스펠링을 외운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공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4개를 자기가 고르고 1개는 엄마가 고르는 것을 시험을 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3개는 아이가 고른 거, 그 다음 2개는 엄마가 고른 거, 2개는 자기가 고른 거, 엄마가 고른 거 3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엄마가 랜덤으로 5개 골라도 아이가 쓸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25년 1월이 되면서 겨울방학 루틴 만들기 위해서 세모의 목표는 문장 받아쓰기가 되었어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문장을 외우게 되었는데요. 문장은 저희는 이제 이런 리더스북을 외우겠습니다. 책을 다 외우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자기가 문장 고르고 싶은 걸 고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Woody gets away 세 단어 엄청 쉽죠. 그리고 Forky is caught 이런 것들을 뭐 한 문장에서 2문장, 기분 좋을 때는 3문장도 받아쓰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1개씩 시작을 했고 지금 2월이 됐습니다. 20번의 받아쓰기 한 문장씩 하고 나니까 2월이 되고 나서는 아이가 지금 레벨 3까지 이제 리더스북에서 이제 레벨 3까지 아이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기 연습을 하면서 문장 쓰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건 다 작게 시작했던 그 초등학교 3학년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암기 루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으로 대충 보고 외운다고 하셨죠. 처음엔 당연히 그래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내가 눈으로 대충 외웠더니 틀리네?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세모야, 대충 보니까 틀리지? 자, 그러면 이제 네가 단어를 가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봐. 그리고 셀프 테스트를 해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가 받아쓰기가 맞았어요. 그러면 이 방법이 맞는 거구나. 그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대충 하니까 틀리네 이 경험을 계속 여러 번 해야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 경험을 해보는 것을 이제 부모는 지켜봐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네가 한 방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이제 제안을 하고 아이는 또 그렇게 외우고 그러면서 이제 맞았을 때 또 이 방법이 맞구나. 그리고 쓰면서 외우는 것은 아이마다 달라요. 아이가 말하면서 외우는 게 맞는 아이들도 있고요. 쓰면서 외우는 게 오히려 곤욕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지금 쓰기 싫은데 쓰면서 외우기까지 한다? 그게 아이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은 아이가 직접 찾아가야 하거든요. 부모가 하실 일은 준비가 되었는가를 보고 아주 쉬운 과제, 그리고 성공 경험을 자주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단어 암기 루틴이었어요. 어떻게 영어 단어를 쓰게 할까? 고민이 많으셨죠. 모든 학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하기 싫은 이유는 하나예요.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과제를 주세요. 그러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단어 쓰기에서 암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학습 고민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 에이플 스터디 방에서 이야기 나누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책 잘 준비해서 정말 유익하고 정성이 담긴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